안녕하세요. 하트건입니다. 오늘은 제가 엄마표 영어 처음 시작한 1년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애도 이제 영어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했던 시기가 크게 2번 있었어요. 처음은 아이 막 걷기 시작할 때 주변에서 프레벨, 노부영, 마더구스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고민을 하다가 애가 우리말도 모르는데 무슨 영어야 싶어서 그냥 지나갔어요. 2번째는 5살 때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또 했는데 결론만 말하면 결국 안 했습니다. 7살까지는 우리말 한창 배우는 시기잖아요. 그 중요한 시기를 외국어랑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8살쯤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틈틈이 검색만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누리보듬이라는 블로거가 쓰신 책을 봤어요. 근데 그 집 아이도 8살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힌트를 많이 얻었어요. 사실 이 책에 있는 세부적인 방법론은 저랑 생각이 달라서 따라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8살에 해도 언어로서 습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돼서 좋았고 전체적인 틀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받았어요.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우선 하루 공부의 구성을 집중듣기와 흘려듣기의 조합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잠수네나 다른 유명한 책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2번째는 1년차 집중듣기를 책으로 안 하고 리틀박스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누리보듬님만의 특이한 방법인 것 같은데 뒤에서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해 드릴게요. 3번째는 그림책이나 리더스북을 건너뛰고 2년차에 바로 챕터북부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었는데 제 아이들 해보니까 둘 다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엄마표 영어 시작했을 때 고민했던 점이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 하나였어요. 유명한 엄마표 영어 책들에서는 많이들 권장하는 게 하루 3시간인데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해보려니까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사람마다 우선순위는 다르겠지만 저는 아이 8살에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았어요. 많이 놀아야죠. 한글 독서도 해야죠. 잠도 많이 자야죠. 특히 저는 아이에게 하루에 2시간 이상 완전한 자유시간을 주는 거를 최우선순위에 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독서랑 노는 시간까지 채우고 나면 영어만 하루 3시간이 도저히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 2시간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4년 차에 들어섰는데 영어책 잘 읽고 영상도 자막 없이 잘 봐요. 여기서 시간을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진행한 2시간 구성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선 2시간을 1시간짜리 2세트로 쪼개요. 2시간을 연달아 보면 눈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1부 1시간 하고 두어 시간 다른 거 하고 놀다가 2부 1시간을 마저 합니다. 크게 집중듣기, 흘려듣기, 그리고 학습 영상들로 구성되는데 차례로 하나씩 볼게요. 여기 리틀박스 50분이 바로 집중듣기예요. 제가 집중듣기로 책이 아니라 리틀박스를 선택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리보듬님의 책을 보고 따라한 건데 사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집중듣기라고 하면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눈으로 책을 본다는 뜻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 보면 원래 2단계에서는 글밥이 적고 내용이 쉬운 그림책이나 리더스북을 보면서 집중듣기를 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냥 리틀박스가 더 재밌을 것 같아서예요. 8살 1학년인데 애기들 보는 그림책 보라고 하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1년 차에는 리틀박스를 영어 자막을 켜놓고 책 대신으로 보고 거기에 하반기부터 유튜브 짧은 영상으로 영어책 읽어주는 영상들을 한두 개씩 꾸준히 봤습니다. 그렇게 1년을 하니까 저희 집 아이들은 둘 다 챕터북으로 잘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년차 집중 듣기를 책으로 하냐 리틀박스로 하냐는 선호하시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틀박스는 유튜브에도 채널이 있지만 맛보기로 앞부분만 몇 개씩 공개해 놓은 거라서 전체를 다 보시려면 홈페이지에 가셔서 유료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아요. 이 리틀박스를 몇 년씩 계속 구독하면서 아이들이 편하게 마음대로 보도록 활용하시는 경우도 많던데 저는 영어책 읽는 대신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미리 계획한 시간에만 스케줄대로 진행을 했어요. 리틀박스에 보면 영상들이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학습 효과를 위해서 1단계부터 차례로 봤어요. 그리고 다 볼 필요 없이 단계별로 제일 좋아하는 거 3가지씩만 골라서 2번씩 반복했어요. 바로바로 반복하면 지겨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1단계에서 숲속 친구들 보고, 공룡 보고, 다이얼 찬스코어 보고, 또 한 번씩 반복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2단계 영상들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5단계까지만 봤어요. 그 이상 단계들도 있는데 자막이 2줄씩 나와서 보기에 불편하고 2년차에 챕터북 들어가는 용도로는 5단계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리틀박스는 2년차부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컨텐츠인데 2년차부터는 챕터북 그리고 영어 소설로 계속 레벨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굳이 리틀박스 수준에 머물 필요가 없어요. 원어민을 위한 컨텐츠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흘려듣기는 자막 없이 영어 영상을 보는 겁니다. DVD도 많이 활용하시던데 저는 유튜브랑 OTT를 주로 활용했어요. 사실 제가 앞으로 제 채널에서 소개해드릴 유튜브 영상들도 자막 없이 본다는 점에서는 흘려듣기의 일종이죠. 그런데 굳이 유튜브 영상들과 구분해서 흘려듣기를 별도로 소개하는 이유는 양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학습 영상은 대부분 몇 분, 길어봐야 10분 정도라서 제대로 된 스토리라기보다는 정보 전달의 성격이 강해요. 하지만 아이들 보는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는 최소 12분짜리 2개 또는 25분짜리 풀타임으로 긴 호흡을 가진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는 공부의 중요한 요소예요. 이야기에 몰입해서 재밌게 보는 과정에서 언어 습득의 효율을 높이기 때문에 짧은 영상들로만 1시간을 구성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스토리를 가진 시리즈들을 중심에 두고 유튜브 영상은 다양성을 보태는 역할로 보조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많이들 추천하는 유명 작품들은 대부분 유튜브에 채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두 종류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우선 유튜브 채널에 제대로 된 이야기 전편을 다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로 풀 에피소드라고 표시를 해놔요. 이런 경우에는 유튜브로만 활용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들, 특히 디즈니나 니켈로데온 같은 데서 만든 것들은 유튜브에는 하이라이트 편집 영상들이 주로 있고 본 시리즈는 돈을 내는 곳에서만 제대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데서 만든 걸 애들이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요즘 쿠팡 플레이에도 좋은 거 많더라고요. 이런 OTT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되도록 하나의 시리즈를 오래 보면 좋습니다. 우리 애는 반복하는 거 싫어하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판단을 너무 성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 집 애들 보니까 아이들의 평가는 냉정해요. 재미없는 건 무슨 당근을 줘도 결국은 안 봐요. 그런데 자기 취향에 맞는 걸 찾으면 2번, 3번도 다시 봅니다. 제 큰아이는 1년차 상반기에 제가 보여준 시리즈만 한 30개가 넘을 거예요. 그렇게 다 싫다고 안 보던 애가 2년차에 얼서에 빠지더니 그거를 2년 동안 무한 반복하더라고요. 한 시리즈를 오래 보면 짧은 기간에 몇 개만 보고 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도 드라마 보면 한두 편만 볼 때보다 10편, 20편 이상 볼수록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인물들의 개성, 자주 하는 표현, 어떤 말의 뉘앙스, 표정, 행동 이런 게 일부러 공부하지 않아도 다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아이가 마음대로 골라보게 하지 않고 제가 미리 계획한 대로만 보여줬어요. 보기 싫다는 걸 억지로 보여줬다는 게 아니고 아이 생각을 반영은 하되 그 텀을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뱀피리나를 보면 앞으로 2주간 월수금은 뱀피리나야 이렇게 꼬박꼬박 보기로 약속을 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가 엄마 6개나 봤는데 여전히 재미가 없어. 그러면 그때 바꾸는 거예요. 요약하면 아이에게 그냥 채널을 맡겨두고 매일매일 손 가는 대로 이것저것 보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정말 좋은 작품 몇 가지를 최대한 반복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전부 자막 없이 봤어요. 흘려듣기라도 자막을 보면 좋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다만 제 경우는 자막 있는 영상은 이미 리틀박스로 충분하기 때문에 흘려듣기 영상은 전부 자막 없이 보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막이 있으면 듣기에만 100% 집중하기는 어렵거든요. 세 번째로 유튜브 영상들입니다. 이 부분은 어디서 배운 건 아니고 제가 조금씩 해보다가 이거 괜찮네 싶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아이들 영어 공부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건 유튜브가 아니라 앞에서 말한 집중 듣기와 흘려듣기예요. 이 유튜브 부분은 영어 공부의 다양성과 효율을 도와주기 위해 추가하는 거죠. 기존에 정형화된 애니메이션이나 TV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롭고 다양한 컨텐츠가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누리는 효과에 비해서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넷플릭스처럼 켜서 틀어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검색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놓치기에는 이게 아깝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의 영상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 파란색 클릭 표시 위에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아마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1년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아이가 정말 영어를 잘하게 되냐?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워낙 다르지만 일단 제 기준으로는 적어도 듣기와 읽기 실력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2년 차에 영어 공부의 수준이 어떻게 높아지는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우선 학습 영상은 본격적으로 어휘 학습에 들어가면서 이제 영어 학습 컨텐츠가 아니라 과학, 문화, 역사, 상식 이렇게 확장됩니다. 제 큰아이가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자동차 엔진이 움직이는 원리를 영어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얘는 그 컨텐츠를 영어로 보고 그대로 흡수했기 때문에 영어로 설명하는 게 더 편하대요. 그리고 리틀박스는 1년 차만 한다고 말씀드렸죠. 2년 차에는 드디어 영어책 폭풍 구입의 시기가 시작됩니다.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하루에 한 권씩 챕터북을 꾸준히 읽어요. 흘려듣기도 기본 틀은 계속 유지하면서 컨텐츠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1년차를 충실히 하고 나면 더 이상 자기 나이보다 어린 유아용 컨텐츠를 볼 필요가 없어요.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그 나이에 맞는 작품들을 보게 되고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실사 영상이나 어린이 영화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재밌어져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두 아이와 함께 진행했던 1년차 영어 공부 방법을 소개해봤습니다. 지금 큰아이가 4년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1년차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년차의 틀만 잘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큰 노력을 안 들여도 알아서 잘 굴러가요. 오늘 영상이 엄마표 영어 처음 시작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